그러니까 아이 참 넣어서 들었나? 그 영웅이 그러니까 97%라는 게 전부 다 에고란 얘기야. 내가 있다 이거야 뭔가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지. 예? 그 에고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임금이고 나는 무조건 옳고 너희들 다 틀려 무조건. 나는 부모도 나한테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앉아. 마누라고 새끼고 모든 게 내 앞에서 내가 하락한 데 복종하지 안 하면 그냥 성질이 나 그냥. 이 엉터당도 않은 아주 그게 에고라 그게. 독재가 그래 독재자. 그리고 독재자를 보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뭘 깨달려. 독재자 내 안에도 있네. 나하고 똑같은 놈이 독재네. 그때 저놈을 저격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걸로.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예. 죽인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없는 걸 깨달은 게야. 텅 비어 있는 걸 깨달은 거지. 그걸 죽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저기 뭐 원장님 공부하신 거 있잖아. 이게 계속 그런 애고를 죽이는 거고. 그 에고를 죽이니까 뭐 에고는 계속 남는 거지. 애고를 죽이는 거 맞긴 맞네. 그렇잖아. 텅 비어가지고 있는 걸 봐야, 내가 없네? 그 없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광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는 무량광. 그 무한대에 가득 찬 광이니까 무량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 무량광. 새말 나왔다 또. 아이 그 딱 좋더라고 근데 무량광 하니까. 무량광? 그래. 무량광 자체가 나다 이거야. 내 때때미때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죽어야 사는 게 맞네. 죽어야지.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소화가 죽고 대화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사람을 하면 붓다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붓다라는 게 깨달은 자라는 말이거든.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이 다른 말이지. 왜 하나님이냐 네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선생님 부처님은 그 집집마다 얻어서 밥을 먹고 옷도 뭐 이렇게 거지같이 입고 막 그렇게 사셨다며요. 그런 것도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는 그 인도의 문명 자체가 깨달음을 향한 문명이 대단한 거예요. 성분이 아니라 아주 그런 문화의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용한 거지. 네.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 살잖아요. 봄나라라 하고 종교도 아니고 이런 거라. 근데 부처님도 왕자였으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임금하기보다도 나나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뭔가 알기 때문에 한 거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거든. 안심명이 안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거 다 해봤잖아. 다 배워봤어. 그래도 안 되니까 딱 앉아가 버리서 나온 밑에 딱 앉아가 어째서 안 되는가 그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지. 그 깨달아가지고 한 것이 뭐요? 뭘 깨달았어? 천상천하 유아 독전. 천상천하 유아 독전 깨달았어. 그거는 그게 너무 큰 말이라서 그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건 뭐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은 텅 빈 가운데 나 혼자 홀로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천지 만물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대적할 자가 없어 싸울 자가 없어 내 혼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붓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 에고 자체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자기만 그렇고 너는 아닌 거야. 세계가 많지. 자기만 그런 거지. 에고는 자기만 그렇지. 붓다는 전체를 자기도 그렇고 너들도 다 그렇다 우리가 다 그렇다 이 선은 다 아니지. 그렇게 이게 다른 거지. 네.
나쁜 놈 가질 때는 에고는 잘 나쁜 놈이거든. 나쁜 놈. 나만 옳고 상대는 다 글러. 저기 그 육체 본위로 이제 육체 본위로 나만 옳다. 그 말이 안 되거든. 영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지. 오다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거 봤네. 파리가로. 이걸 쉽게 간 거예요. 그거 옛날에는 뭐 한나절씩 기다리고 아프대요 뭐 그렇습니다. 다 먹는데. 얼마나 아플 만다 하다 내가 그랬어.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얼마나 그 힘들겠냐고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 저 높고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또 자꾸만 나타나는데 뭐 책임을 가질수록 더 큽니다. 그게. 얼마나 그걸 이해해야 돼. 어깨가 이게 눌려지고. 어휴 그냥 무겁지. 이해하면 그 역할 여기 안 나와. 예? 얼마나 어깨가. 아니 내가 욕 안 해도 지금 그 무진장이 욕 보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요걸 내가 요걸 욕 받을 사람 다른 사람 욕 받을 사람. 부처님 같은 분은 임금자를 내놓고 돌을 닦아서 놓고 저런 분들은 그냥 하려고 일을 쓰고 그 차이네. 네, 그 차이지 그 차이지. 네. 저는 보고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어우 내 모습이야. 내가 그래. 그게 또 희한하게 이게 저기는 숨겨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이 그거니까. 근데 그 예고의 모습이 완전 내 모습이더라고. 근데 선생님 죽음을 생각하면 죽을 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붙잡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죽으면 생각하기도 싫은데 뭘 그까지 생각나.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다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갖고 갈 게 뭘까? 내가 죽을 때는 뭐를 갖고 갈까?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정신 차리지. 죽음으로부터 끝없이 외면하고 도망가. 출연는데. 애고란 것은 죽을 생각을. 생각도 하기 싫어. 출연는데. 그냥 공부 중이야. 공부 중이야. 이렇게 쓰는데 왜 자꾸 그러지? 진짜 뭐 계속 살 길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모르고 살 길을 찾느니라고. 근데 돈은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을 목표로 하는 거지. 죽을 때 몸을 가지고 갈까? 죽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 죽어버리면 그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는 거지. 그게 해탈이다. 죽을 때는 해탈, 자유 이런 것만 평화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그 핵심은 자유, 평화, 행복이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걸 달라고 그러는 진짜. 좋은 걸 자유가 달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식물한 말 그래. 공출심으로 나갑시다. 69입니다. 아, 69? 예.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봄 69. 본질인 정신과 물질인 마음, 생각. 정신은 영체로서 태초 하늘입니다. 세 명이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하고 변한다는 것은 현상계죠. 예. 동하고 변하는 거는. 그 동하고 변하는 것에는 뭔가 기울어지니까 중심을 바로 잡으려면은 그 본질로 가는 길을 닦아가지고 통해야 되잖아요. 통하게 되면 정중동이 되고 명중암이 되고. 예? 그렇죠? 예. 그 중심을 잡는 것이 도다. 그러면은 이 일체 그
만물을 갖다 만드는 것은 뭐가 만들었을까요? 본질이. 본질이 만들었지. 예. 본질을 사람한테 대입하면 뭐라고 말해요? 정신. 정신. 육체에 대비해서는 영체. 영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영체가 곧 정신이지. 예. 이 정신이라고 하면 우리 영체를 연상해야 돼. 그렇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에 써먹던 말인데 뭐 단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뜻이 심과 신이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 예. 이거를 만든 놈은 정신이다 이거야. 눈에 안 보이는 인비지블하고 정신이다 이게. 그럼 이 현상계에서는 뭐예요? 물질이 있고 물질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여? 전기가 움직이잖아요. 예. 전기가 핵심이죠. 전기가 핵심이듯이 이 물질의 근원은 정신이 근원이다 이게. 이 이야기는 지금 봄나라의 유해는 어디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아, 다 그래요, 다. 책이 다 그래. 특히 내용이 이제 다. 그 내용으로 보면 심이라 하든지 정신이라 하든지 예. 뭐 말일 뿐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예. 내용 이야기.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본질과 현상. 예. 예. 본질과 현상, 본질이 현상계를 낳았지 않냐 이거지. 예. 그것이 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의 정신이 현상계를 다 만들었다. 일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계를 말하지. 일체. 예. 일체.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 그렇지. 예. 그걸 만든 장본인이 뭐냐 이거지. 눈에 안 보이는 전기듯이 우주 정신이죠. 정신이지. 우주 정신. 예. 이거는 뭐 증명할 수는 없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짐작이 가고 믿어져야 되지. 일체 유심제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본질을 생각하면 일체 정신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육체, 영체에서 이제 육체는 일단 몸이 있으니까 쉽고 영체는 느끼지 못하니까 어려운데 낭독하면서 이렇게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낭독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이제 전체가 이제 잡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정확히 육체하고 딱 들어맞는 영체만 느끼는가 아니면 육체를 이렇게 좀 벗어나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체까지 느끼는가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자기 자신을 뭐 다른 이제 앞에 강의 옛날 강의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전체를 탁 이렇게 찍어서 보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걸 좀 제가 정확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딱 들어맞는 영체만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를 포함한 그 약간의 그 공간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책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공간과 물질로 이렇게 하면 돼야. 예. 그 공간이라는 게 무한하잖아요. 예. 물질이라는 건 유한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팎. 무한한 것 가운데 이게 포함되고 예. 이거 안에 유한한 것 가운데 무한한 게 포함되는 이 말로서는 논리상으로는 맞잖아. 예. 예. 이 감각의 세계에서는 그게 포착이 되거든. 그 실내로 우리같이 작은 이 몸뚱이 점 같은 이 존재가 무한한 걸 내포하잖아요. 이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 상태가 지금 압박으로 터졌다는 거야. 지금 좀 문진현님이 물어본 건 내 육체 안에서만 영체를 느낄 수 있냐, 밖에 있는 영체까지 그게 안과 밖에 지금 터지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가. 그래 이제 저 불교 말로서는 석즉시공 공적시적이거든. 육체의
이대로가 공이고 예. 공 이대로가 색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앞에 이제 강의 때 그 원주스님 이제 낭독하는 소리만 이렇게 듣고 이제 그 어떤 소리 안 나는 거 이제 못 느끼고 또 이렇게 책에 이제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거 해서 공간과 이제 글씨를 해서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집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조용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소리, 뭔 소리가 하면서 아 이게 신목중 소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안 느껴지는 게 제 이제 육체하고 어떤 그 영체, 육감 이게 이제 안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낀 것이 이제 그런 건가요? 생각이 전면에 나올 때는 예. 나와 이 육체와 영체가 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는 거죠. 예, 달리 봐. 그건 경계선이 있는 거야. 예. 그게 고정관념이거든 그게. 예. 아무래도 전부 다 그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순간에 설적시공 공적시생이 탁. 예, 알겠습니다. 그 전부 다 그게 못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으로다가 구획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을 짓기 때문에 담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색이라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데 담을 쳐야 했거든. 그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 생각이라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그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은 이원성이 이원성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속성인 것 같아요. 생각은 이원성이고 생각은 항상 어떤 걸 수나 언어로, 그러니까 말과 언어로 그걸 구분지어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이 모든 걸 분할시키는 것 같아요. 감각 쪽은 전체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게 참 엄청 몇 군데 지금 계속 써놓으셨는데 그게 이 봄나라에서 아주 그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좀 물리학이나 기타 그 자연과학의 개념인데 형이상학에서 아주 잘 표현한 책이 나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이 색이 다 쓰여 있습니다. 자꾸 해보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일체 유심조, 일체 정신조 뭐 이게 또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과 지금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 정신의 속성은 뭐요? 생각이요, 감각이요? 감각. 감각이지. 예. 그 다음에 육체의 속성은 뭐예요? 감각. 생각. 생각이지. 예. 두뇌가 두뇌가. 올라앉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고. 예. 또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탕 버려가지고 감각이라는 공간을 전제하잖아요. 예. 그렇죠. 공간의 존재.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이지. 예. 공간을 내가 감지는 얘기죠. 감지 능력이죠. 예. 인식이라 하면 생각이지. 인식이라면 생각이요. 몇 짜듯이 짜는 거니까. 예. 공간에 관해서는 저도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공간의 이동성에 관해서 생각하거든요. 유동성? 이동.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은 이동하지 않지. 육체만 이동하잖아요. 육체만 이동하죠. 근데 그 육체도 그 사실 보면 그 세포가 거의 다 비어 있다면서 그 그렇지. 속을 보면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육체도 사실 속은 비어 있는 허공인데 그 공간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육체는 그냥 텅 빈 허공의 이동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내가 KTX 이렇게 타보면요. 그냥 나는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어서 가니까 사실 피곤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피곤해. 여기까지 대전까지 이동하면. 근데 이게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텅 빈 허공에서 허공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피곤할 일이 없는데 왜 먼 거리를 가면 피곤함을 느낄까? 무진통에 앉았으니 그러지.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그건 단순히 이것이 생각이 일어났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일까? 사람들이 잠잠해 가잖아.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잠자면 세상 모르거든. 예. 움직이는 가운데 자기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게 된 거지. 움직일 때 필요하거든.
안 움직이면 필요할 것도 없는데 시간 쓰. 자꾸 마음이 들락날락하고 뭐 재고 말을 기다리고 이러니까 동하니까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저기를 해봤는데 깨어있음으로서 간 거예요. 근데 그 KTX 이렇게 타고 갈 때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아무 그게 지장이 없는데 어느 순간 거리가 넘어서면서부터 어깨 쪽으로 엄청난 중압감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 내 몸의 변화를 내가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피곤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이게 생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피곤함을 느낀 것도 생각이냐, 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고도로 깨 있었을 때 내가 생각 때문에 피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지.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아무리 나도 모르거든. 그 어깨 쪽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피곤함을 느꼈다는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 생각 때문이라고? 그건 이제 몸에 대해서는 깨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깨있지 못한 거거든. 깨있다는 거는 심신에 걸쳐서 깨있는 거거든. 몸에 대해서는 깨어있었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못 깨어있다. 마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생각이거든. 생각이 일어나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과거로 갔는지 미래로 갔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덜 발라가진 거지. 환하다고 하는 것은 심신이 양면에 걸쳐서 다 깨있는 상태.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선생님 말씀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고속열차를 타든지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주장한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럼 이거를 뭐지? 뭐 피곤과 안 피곤을 떠나서 뭐 마음 파슨이 하나 또 갖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신적통.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확 갔듯이 그 아무 그런 게 걸림이 없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가버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대전까지 갔는데 키키팝스타 이거지. 예, 그게 그 하나의 그 신통력이거든. 신적통이라고. 아니 그게 이치적으로도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허공에 그냥 허공을 다닌 거일 뿐, 허공 자체가 허공을 움직인 거니까 그게 이치적으로도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럼 이 몸으로 느껴지는 육체가 이 피로감은 뭐냐?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게 이것이 진짜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피곤함인 것이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대해서 살잖아. 시간을 먹고 살잖아. 그렇죠. 시간이 걸려야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시간 가능하거든. 걸려요. 응? 그렇죠. 근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이 그냥 훅훅 날라버려 그냥. 감각이 신적통이구나. 감각이 신덕정이지. 육체가 신적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감각을 쓸 때는 감각 번이가 되면은 감각 번이가 돼 가지고 이미 도달한 해 있는 거야 이미. 한 생각을 내면은 벌써 부산이 갔다 그러면 부산이 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는 이돌이라. 하나님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다 한 공간이니까. 그냥 한 공간이야. 예. 그걸 그게 신적통이라. 발적자. 하나님이 걷는 걸음이 신적통이라. 그게 우리로 말하면 감각이 걷는 거지. 그 감각을 정신을 자기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굳이 몸뚱이를 갖추고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듯이 배를 늘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몸을 기준으로 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람들. 피로감을 느끼죠. 만약 정신이 나라고 하면은 피곤함이 알겠어요. 아니, 근데 감적도 없고. 이걸 그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지금 잠들고 깨는 사이가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출발했는데 내가 부산에 도착했다, 대구에 도착했다,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하여튼 공간을 이동해봐야면 그 공간이잖아요. 같은 공간이잖아. 그렇죠. 네? 감각은 공간을 위주로 감지하는 능력이거든. 예.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그 형상 말이야. 빌딩이 있고 무엇이 바다가 보이고 이런 것만이 부산이 아닌기라. 예. 부산이나 여기나
같은 것은 공간이거든. 진짜 공간은 똑같이. 똑같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지. 시간이 안 걸리고. 지금 그 물질상으로 보면 이게 공간을 이동할 때는 분자가 그 뭘 받는 거야. 그 저항을 받는 거야. 이게 저항을. 그 저항만큼 우리가 물질적으로 저항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게 피로감이라고. 그 그렇겠네요. 피로감이죠. 그렇겠죠. 그 피로감이. 네. KTX를 타도 그래? KTX 똑같지. 그렇다니까. KTX 타는 거나 지구 타는 거나 똑같는데 똑같지 사실. 분자가 이동하는 그게 그렇죠. 있으니까. 이건 분자가 이동한단 말이야. 분자가. 너무 시험이 들었다. 그러니까 분자의 이동이라는 것도 다 육체적인 걸 기준으로 할 때 그렇죠, 하는 육체적인 이야기고 기준. 그때는 분명히 피로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정신을 기준으로 할 때 정신을 나라고 볼 때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이라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 때는 우리 원선님 오늘 이 차 타고 오셨잖아. 어디서 오셨죠? 구미. 꿈이잖아. 네. 꿈이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 뭐 모양새가 다르고 빌딩이 다르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형 지세가 다르잖아. 그 서울에 왔어. 분명히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 구미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달라. 구미하고 서울이 달라. 또 시간이 걸렸고. 근데 감각 위주로 보면은 거기도 공간이고 여기도 공간이네. 본질에서. 본질에서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선생님 오기는 왔는데 뭐 온 것 같지도 않아요. 맨 그 자리라면. 감각에서 보면 와도 온 바가 없습니다. 움직인 바가 없다라는. 그 육체 본위로 하게 되면 분명히 간자가 있고 서울 다르고 군이 달라. 근데 감각으로 볼 때는 뭐 빌딩이고 뭐 지형지세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공간만 보이는 게